고웨스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상승하면서 잠시 또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개장을 앞두고 긴장감도 여전한데 출렁이는 시장 속에서 월가에서는 어떤 투자처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요즘 투자자들이 돈이 몰리는 곳이 있다, 이런 또 데이터가 발표가 됐던데 어딥니까? 네,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미국의 단기 채권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높이면서 미국 단기채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월가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변동성이 커졌고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특히 이 단기 채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단기채 하면은 3개월부터 1년, 2년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채는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단기 채권인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를 먼저 보시면요. 예.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좀 깔끔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변동성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인데요. 예. 4%를 넘는 금리를 현재는 보이고 있어서 2년 만기 시에 그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1년물 국채 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상향 그래프를 그려왔고요. 역시나 4% 넘는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0.5% 수준이었던 초단기물 3개월물도 4%를 넘어섰습니다. 3개월의 만기 이후에는 4%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대할 만한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만기가 짧아서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월가에서 또 워낙 또 채권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요즘 단기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밸런스에서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 3개월 만기 국채가 4% 금리를 기록하면서 현금을 넣어두기에 이상적인 투자처가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랙록도 만기가 짧은 국채 또는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가 이번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시장이 연준의 정책 금리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이 강해질 때 이 단기 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도요, 단기 금리가 크게 뛰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근 20년 만에 가장 좋은 단기채 투자 기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 투자금 회수 기간은 짧은 이 단기 채권 투자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단기채를 포함해서 채권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미국 국채라든지 채권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 해외 채권의 경우는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방식으로 HTS를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요. 해외 주식과는 다르게 투자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ETF를 통해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단기채 ETF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블랙록이 운용하는 아이쉐어즈 ETF 중에서요, 만기 1년 이내 국채에 투자하는 이 아이쉐어즈 단기 국채 ETF가 있고요. 또 최장 5년 이내 만기인 물가 연동 국채에 투자하는 아이쉐어즈 0에서 5년 IPS 채권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1년에서 5년에 투자 적격 회사채에 투자하는 아이쉐어즈 1년에서 5년 투자 등급 회사채 ETF,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대표적입니다. 모두 만기가 5년 이내의 단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블랙록 상품 중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시면 좋은 상품, 바로 SHY ETF, 아이쉐어즈 1년에서 3년 국채 ETF입니다. 이 상품은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만기 1년에서 3년 국채로 구성되어 있고요. 운용 수수료가 0.15%, 그리고 월배당이 나오는 ETF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운용을 하면서 생기는 이 자본 이익을 분배금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배당금처럼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점도 또 투자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소 같으면 좀 괜찮겠지만 얼마 전에 레고랜드 사태도 네. 있었고 사실 이 채권 자체에 대해서 좀 얼어붙은 시각이 많은 게 또 요즘입니다. 이 채권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권이 부도를 맞으면서 예. 채권 시장이 얼어붙는 이 유동성이 부족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 채권 시장 역시도 이런 위험성을 피해갈 수는 없겠습니다. 월가와 주요 외신들은 이 미국 채권 시장에도 유동성 문제가 충분히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에 한 연설에서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우려된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국채 등을 꾸준히 매입해오던 연준이 지난달부터는 미국 국채를 최대 600억 달러 줄이는 이른바 양적 긴축을 시행하면서 이런 우려가 커진 겁니다. 마켓워치는요,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 안정을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 일부를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영국 정부가 중앙은행과 정책을 엇박자로 가져가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걸 보고도 미국이 이런 선택을 고민한다면 그만큼 미국의 국채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중앙은행 정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일단 미국 정책의 정책 방향도 고려를 해서 채권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덧붙였는데요. 미국 국채가 강제 매도되는 상황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정 뮤추얼 펀드에서 자금이 대량 유출되거나 또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본 헤지펀드가 포지션을 청산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투자자들의 디레버리지 전략 등으로 미국 국채가 강제로 매도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역대급으로 엔화가 폭락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이 버티지 못하고 만약에 금리 인상 기조를 돌아설 경우 일본 자금이 자국으로 회귀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과 글로벌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달 초에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연준 위원들은 일체 발언을 중단해야 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블랙아웃 돌입 직전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 조절론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예, 일단 채권 투자 관련해서 유망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 또 미국 정부의 정책 상황, 일본의 금리 정책까지 살피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